응급실에서 일어나는 폭행이 고소고발이 잘 안 돼. 기소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기소가 돼서 사법부의 판결을 받을 때도 온종주의 같은 게 적용이 돼가지고 제대로 심판을 못 받아요. 그래서 말하는 온종주의는 뭐야? 야, 환자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랬다, 아파갖고 그랬다, 아니면 환자 가족이 얼마나 속상했겠냐, 그래서 그런 건데 어느 정도 이해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온종주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 뭐 협박이든 상해든 줄어들지 않는 거라고 봐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 기사에서 봤던 노스캐롤라이나의 사례를 좀 갖고 와볼게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재밌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간에 여기서 특징적인 게 무엇이냐면 심각한 신체상의 부상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위협하는 것만 해도 죄가 성립해요. 그쵸? 그게 어느 정도의 죄냐면 경죄가 아니라 중죄야, 중죄. felony. H급 felony. 그래서 H급 felony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어느 정도 처벌받는지 제가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5개월에서 20개월 혹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프로베이션이니까 이제 집행유예나 보호관찰이 될 수도 있죠. 아무튼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위협 자체가 중범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범죄 억지 효과가 상당히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의 응급실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을 또 안 볼 수가 없죠. 근데 슬픕니다. 제가 이걸 레벨별로 조금 구별을 해봤는데 범죄자까지는 아니라 일단 레벨 1은 진상 수준이거든요. 보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 술 먹고 이제 다음날 출근 어려울 것 같으니까 새벽에 응급실 가가지고 링거 놔주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응급실 사람들이 보면 어떤 느낌이겠어? 개진상이지. 술도라이가 온 거죠, 그냥. 그리고 두 번째는 잠이 안 온다고 이제 나 수면제 주세요 하고 이제 응급실 가는 사람. 세 번째는 나 기분이 안 좋아, 어디가 아파,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해주는 약 주세요. 뭐 이런 놈들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왜 생길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응급실의 문턱을 넘는데 너무 적은 비용이 들어서 그래. 너무 수월해서 그래. 이 사람들 딱 들어올 때 지갑 뺏어갖고 카드 꺼낸 다음에 200만 원, 250만 원 결제해버리죠. 이 사람 다시 안 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면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가난한 사람은 그럼 무서워갖고 응급실 어떻게 해? 근처라도 가겠냐라고 얘기하겠지만 당연히 예외 조항을 둬야겠죠. 중환자의 경우 혹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응급실 관리자의 판단 하에 비용을 감해주는 정책을 하면 되겠죠.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얘네들은 돈 뺏어야지 안 와요. 레벨 2 여기서부터는 범죄입니다. 그냥 때리는 애들 많아. 너 왜 때렸어? 몰라요.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3는 이제 물리적인 공격 플러스 정신 데미지까지 준 놈들. 강원도 강릉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아니 머리에 혹이 나서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CT 한번 찍어보자 그랬더니 촌놈의 의사 새끼가 왜 이렇게 말투가 건방져. 그리고 무슨 촌병원 시골 병원에서 무슨 CT 검사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 얼마나 현타를 느꼈겠어요. 내가 왜 여기 시골에 이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웃긴 게 서울에서 잘 작동하던 CT가 강원도로 가면 감자로 바뀝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역 의료를 잘 가꾸고 살리려면 사실은 의사가 뛰어나야 되는 게 아니죠. 지역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 안 그래요? 아무튼 세 번째는 거의 천인 공로급 범죄입니다. 아주 중범죄. 낫을 들고 응급실에 나타난 70대 할아버지 사건인데 이거 되게 유명하죠. 또 왜 유명하냐면 지금 목에 엄청난 부상을 당했죠.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의 중상해를 줘서 3년 6개월 형이 가해자한테 선고가 됐어. 근데 이 가해자가 자기는 억울하다면서 이걸 또 항소했어. 물론 2023년에 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이 됐죠. 앞으로 2년 좀 넘으면 이 사람 풀려날 거 아니야. 그럼 이 의사 선생님은 여기서 근무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불안해갖고 응급실 근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응급실에 보안 요원분들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하면 좋겠지. 그러면 이런 사건도 좀 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들 인식 자체가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봅니다. Welcome to ER. 여러분 더 펄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숙청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리즈물로 제작이 된 건데 이거 보면 되게 웃겨요, 여러분들. 여기서 1년에 딱 하루 12시간만 모든 범죄를 다 허용을 해줘. 사람을 죽이고 뭐 이제 불태우고 다 허용을 해줘. 단 누구한테 나면 안 되냐면 사회 지배층이랑 그 지배층을 바치는 뭐 행정사법 여기 다시 말해 이 시스템에 척추가 되는 사람들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말해 밑에 만인에 대한 투쟁 사태야. 거의 자연 상태야. 내 옆에 있는 애가 나의 주적이 돼. 이 관리자들 입장에선 너무 편한 거지. 왜냐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약간 지가 누가 잘나갖고 위로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막 두드려 패. 그러니까 위에 지배하는 사람에 대한 이 피지배 계층의 원한이라든지 적개심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서로 혐오하면서 지들끼리만 치고받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 이런 세상? 어디하고 좀 비슷하지, 그치? 아무튼 간에 응급실하면 이게 이 영화가 자꾸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폭력을 허용을 해주잖아. 단 하루뿐이라고 하더라도. 봅시다. 우리가 규범이라는 게 있죠. 영어로 NORM 이렇게 부르잖아. 놈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놈은 또 과학 시간에 이렇게 수직으로 그은 선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쪽은 선이고 이쪽은 악이야. 그런데 응급실만 가면 이게 어떻게 돼? 아, 일로 기울어. 환장하는 거예요. 원래 악이었던 게 응급실에서 그걸 저지르면 야야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런 식으로 대충 무마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왜? 왜 문제가 있어? 아, 내가 그때 응급실 베드에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 가족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주치자가 들어와서 난리 피고 막 머리끄댕이 자꾸 끄들고 이러면 좋겠어요? 나 CPR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나 CPR하는 의사 선생님 툭 밀었어. 의사 선생님 쓰러져 다쳤어. 내 심장은 어떻게? 누가 책임져? 그러면 이때도 의사 선생님한테 왜 너는 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했니? 이렇게 해서 뭐 구속할 거야? 뭐 어떡할 거야?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왜 저 레버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런 옛날 11년 전 인터뷰가 생각이 나. 환자단체연합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단체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무슨 이게 직업 같아 이게. 아무튼 간에 여기 대표랑 인터뷰한 내용 진짜 여러분들 환장합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이렇다라는 거야. 이 대표가 90%의 환자들은 의사 싸대기를 치고 싶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처맞는 게 두려우면 어떻게 의사하니? 아니 의사가 무슨 광전사야? 맞는 게 두렵잖아. 이게 뭔 소리예요. 참나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민심이라면 레바가 아까 이렇게 꺾인 거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믿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정범죄 가중법 중에서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 형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 규정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거기 따르면 이래. 보통 이제 택시나 이제 버스 기사님들 이제 보호하는 법이란 말이지. 요렇게 딱 봐도 어마어마하죠. 여기도 보면요. 협박만 해도 범죄가 성립이 돼요. 그리고 상해, 부상 입히면 와, 3년 이상의 징역이야. 엄청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길거리에서 사람 상해해가지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운전 중에 맞으면 더 아파갖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차량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승객들을 하고 운전자를 다 보호하고 그리고 차량 밖에 있는 더 다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공익이 큰 법이니까 이렇게 강하게 처벌을 두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응급실도 얻어맞는 의료인, 때리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 병상에 깔려있는 혹은 병상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폭행 범죄에 대해서 저는 좀 전에 이 법하고 비슷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이렇게만 보면은 누가 더 강한 처벌인지 안 보이겠지만 이러면 잘 보이죠. 응급실의 경우는 폭행에서 상해로 이어져야 요 처벌을 받는 거죠. 응급의료법에 따라. 그리고 상해일 때 우리가 운전자 관련돼서 상해일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지만 응급실에서는 이게 중상해, 생명의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만큼의 상해에 대해서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물론 이것도 여러분 약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저는 둘이 좀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폭력의 원인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기사 검색을 해보면 사실 이게 제일 많긴 한데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졌거나 원래 치매가 계셨거나 아니면은 delirium이니까 선망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약에 취해서 이런 것도 있어. 이거는 그래 뭐 일부러 약 먹은 거 아니면 그냥 똥 밟았다 할 수 있지만 그냥 범죄자인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냥 범죄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강하게 처벌해야지. 그래 헛짓거리를 못하죠. 우리 K의료가 엄청 자랑스럽다면서 언론에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막 칭송했어. 우러러봤어. 해외에서 사람들 막 데려다가 우리가 이 정도의 의료를 갖고 있는 나라야라고 막 자랑했어. 그렇죠. 그리고 뭐 명품 가방이나 명품 차에 비유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차문을 열어봤더니 뭐가 있어? 똥이 있어. 그건 무슨 차야? 똥차야.